일단 먼저 관광의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전에는 이제 관광을 70년대까지만 해도 굴뚝 없는 산업에서 집중 육성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템포 이렇게 좀 돌고 나서 조금 여유 있는 관광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처럼 돈을 벌기 위한 관광 사업자를 위한 그런 중심의 관광 정책에서 지금은 여가활동 차원에서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 그 다음에 서로 촉진하는,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눔의 관광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버스 빌려서 단체로 가는 관광에서 이제는 가족끼리 또는 지인끼리 조용히 가는 그런 관광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도 어떤 집단시설 마련하고 많이 와라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소규모로 적게 사람들을 가게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자원을 개발하고 이거를 전체 엮어내는 네트워크하는 그런 관광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어떤 시설 중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놀이, 축제 이런 쪽으로 급속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숙박 하나만 들어도 지금의 숙박의 또 상당 부분은 캠핑이죠. 캠핑을 또 많이 갑니다. 큰 호텔, 콘도에서 자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아예 자연을 호흡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한쪽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관광객을 끌어올려면 우리는 저기하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상징적인 자원이 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최초, 최대, 최소, 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오는 이제 과시형, 우리 지역이 이런 좋은 곳이 있다라는 과시형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지역을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와서 조용하게 다른 데 가서는 없다. 우리 지역만 오로지 있는 곳이 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이렇게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식으로 관광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 세계 관광의 대국이라고 하죠. 큰 흐름을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는 이제 유럽식의 관광 개발, 또 하나는 미국식의 관광 개발. 이렇게 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 여러분 아마 좀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유럽을 가보시면 어떻죠? 몇백 년 된 그런 역사, 문화, 자원들 중심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그 서유럽, 유럽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이 뭐였었냐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이렇게 한 5개 나라를 한꺼번에 둘러보는 한 9박 10일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프로그램 속의 핵심 프로그램은 다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갔었던 해외여행. 자, 그게 바로 유럽의 상품이었습니다. 물론 가서 쇼핑도 좀 하죠. 자, 반면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그런 유구한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돈과 기술밖에 없죠, 미국은. 그래서 가진 게 돈과 기술이니까 이걸 가지고 사막에다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의 도시, 그 다음에 저기 늪지에다가 그 디즈니랜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즉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심리, 놀이 심리, 그 다음에 도박 심리 이런 것을 근본적인 그 욕망이죠. 그런 것을 건드려 가지고 아예 그냥 산업으로 확 빼버린 게 미국입니다. 왜? 자연자원 일부 빼고는 역사문화자원이 적기 때문에. 반면 유럽은 그런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합니다. 여기에서 구태여 다 밀어버리고 미국식의 개발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아주 극명하게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광산업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관광은요, 사치품이에요. 배가 고프면 여행 안 갑니다. 즉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내가 필수품이 아니고 사치품이죠. 그래서 유행에 민감해요. 누가 어디 갔는데 좋았다. 그러면 그래? 하고서 그쪽으로 막 갑니다. 어디 뉴스에서 거기 안 가보면 바보야. 그 정도로 거기가 좋아. 그래? 하고 쭉쭉 다니는. 즉 어떤 뉴스거리, 화제거리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오는 그것이 바로 이 관광입니다. 관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좀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관광 활성화죠. 용인 관광 활성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각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시장,
기존에 용인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볼까요? 자, 지금 오는 사람들은 더 많이 돌아다니게 하면, 즉 관광 동선 활동하는 가보고 싶은 곳을 더 많이 해주면 돈을 쓸 기회가 많아지죠. 자, 이런 방법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몰입을 하게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이 기존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족을 하면 또 와요. 관광은 만족을 하면 계속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용인과 같은 이 수도권에 바로 인접한 곳은 그런 쪽으로 재방문에 아주 요충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새로운 시장, 지금까지 용인을 그냥 스쳐만 지나가지 통과하는 도로를 통과하는 뭐 이런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용인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죠. 용인 하면 그 수도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에버랜드, 민속촌 등등, 아니면 골프 좀 치는 사람은 골프장, 뭐 이런 것이 용인하면 딱딱 떠오를 겁니다. 그런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새로운, 야, 거기 안 가면 안 돼라는 그런 이벤트,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오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가 이 숙박이에요. 사실 관광산업에서 재우면 여러 가지가 따라옵니다. 당일 관광객은 기껏해야 점심 한 끼 먹고 조금 돈 씁니다. 그런데 자게 되면 저녁 먹죠, 아침 먹죠. 그리고 잠자는 비용, 마시는 비용 해서 이게 사실 고구마 뿌리처럼 한꺼번에 쫙 들어옵니다. 문제는 숙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죠. 바로 우리 인접도시 수원. 수원도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숙소입니다. 숙소를 무한정 호텔을 지었다라고 해서 그게 운영이 되느냐. 이 상업자본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는 건 그냥 막 들어갑니다. 즉, 저 정도밖에 지금 호텔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아직은 이 숙박 수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용인에서 그런 대형 숙박시설 짓는 건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건 뭐 이따가 토론 시간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것은,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축제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관광 쪽을 제가 주로 해왔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담양에 있는 중록원이죠. 중록원입니다. 저 중록원 그 전에 버려진 그냥 폐원입니다. 폐원. 그냥 버려진 숲이었어요. 자,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1999년에, 제1회 대나무 축제 아니죠. 죽향문화제라고 하는 축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왜? 담양은 죽새공의 고장이죠. 죽새공품의 고장. 그래서 죽향문화제라고 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길래, 죽향문화는 요즘 한글 세대들이 잘 모른다. 이해가 안 오니까, 그냥 직설화법으로 해서 대나무 축제를 이제 이름도 변경을 하고, 해서 축제를 해왔는데, 사람은 많이 왔는데, 대나무 축제에 대나무가 없더라고요. 상품만 있고, 대나무 숲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1회, 2회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안 되겠다 해서 대나무 숲을 급히 조성을 합니다. 행사장 바로 옆에 버려진 그냥 산이 있어요. 그 산을 향교 소유를 빌려가지고 대나무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대나무는 3년 만이면 성림이 되죠. 꽉 숲이 되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03년에 중록원을 개장을 했더니 이 일대가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저 일대가. 그전에는 대나무 축제 때만 잠깐 오던 사람들이, 외지 관광객, 아니면 지금 11월 요때쯤에 메타세코이아 그 길이 참 멋있어요. 요때 사람이 잠깐 오는 곳입니다. 이제는요, 중록원이 상설 관광지화 되면서 1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요즘 입장료를 2,000원 받아요. 근데 작년에 138만 명? 그 정도의 유료 입장객을 여기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138만 명이 저 대나무 숲을 적당히 걸었습니다. 적당히 걸으니까 적당히 피곤해요. 그 적당히 피곤한 사람한테 한정식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나오면 여기 개울 건너편에 그 오일 장터가 있습니다. 오일 장터에서 국수 파는 집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볍게 국수를 사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요즘에 SNS, 소셜 네트워크 있죠. 거기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등등에 이제 이게 올라오고,
블로그, 트위터, 카페 이런 데 막 소개가 되면서 사람이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앞에 오일장터에 있는 음식점들이 주말에 한 1,200,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한 집은 벤츠 아주 좀 큰 차 있죠. 벤츠 중에서도 큰 거. 그거 끌고 다녀요. 국수 팔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담양에 아주 유명한 떡갈비라고 있죠. 떡갈비가 그 이름이 덕인관이라고 있습니다. 덕인관이 연 매출 한 50억 정도를 올립니다. 저 시골에서. 자, 바로 이것이 이 축제를 통해서 그 장소가 명소가 되니까 연중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읍내 전체가 경제가 활성화된 이런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용인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어떤 곳이죠? 용인. 우리 뒤에 우리 등에 2,500만 명이 그냥 바글바글 삽니다. 굉장한 곳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만 우리 가면 그냥 대박이 날 수 있죠. 그게 어디죠? 이천이에요. 이천. 이천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천에 관광지가 뭐가 있어요? 여주는 많아요. 이천은 없습니다. 가보면. 근데 그것이 청자를 소재로 해서 축제화했죠. 청자는 우리 학교 뒤에 용인대 뒤에 서울이가 사실은 청자 진짜 오리지널 역사적인 곳은 우리 용인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옆 동네 이천에서 청자 축제 그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람을 끌어당기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좀 유명해지니까 그 시내죠. 용인 시내에서 어떤 사람이 외국인 대상으로 김치 체험장을 하나 또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1년에 몇만 명이 와버려요. 여주에 가니까 여주도 또 김치 체험장이 있어요. 그렇게 몇만 명은 아니지만 거기도 또 그렇게 사람들이 옵니다. 자, 별관입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우리보다 떨어지는 양평의 신도민, 여기는 농촌관광 하나로 한 연매출 70억 정도를 올립니다. 종업원이 100명 정도 되죠. 예, 많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여기는 인구가 많습니다. 뭐 요즘 조금 전철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뭐 인구나 여러 가지 잠재력이 많은 곳,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반영도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자원들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장점이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같은 거의 이제 100만 육박하고 있지만 우리 그 시민의 대부분이 돈 쓰러 밖으로 나간다 하는 겁니다. 밖으로. 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안으로 돌리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관광 송출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지금 저쪽 수지, 기흥, 주거 집중한 것이 있죠. 주거지는 관광으로서 조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처인구는 이런 이제 도시민들을 서울 수도권 사람을 불러들이는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배후시장이 좋고 교통 좋고 또 뭐 이런 것은 이미 국내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이제 우리가 도는 복합도시와 역사문화 관광도시 이런 자원들을 적절하게 한번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금방 말씀드렸던 시민, 자 기흥이나 수지에서 살고 계신 이 시민은 우리 처인 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어떤 일상생활권의 그런 관광, 그런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기 농촌 테마파크가 있죠. 그 일대를 이제 전체적으로 경환농업 단지를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왜? 저기 어디죠? 경상남도 하동군의 북천면 직전이라는 마을 앞을 저렇게 경관농업 조성을 해서 연간 관광객이 70만 명 정도가 갑니다. 자, 그 오지까지도 70만 명을 끌어당겨서 다 돈으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건은 그 이상 굉장히 좋다. 자, 지금 이제 벙커축제가 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뒷장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이것도 좀 혁신을 해서 용인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특히나 지금 이 사진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어디 있냐면 일본의 저기 나라입니다. 나라 오사카 옆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장터를 만들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이 문제가 나오죠. 농산물 값이 산지는 별론데 소비자는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 반쪽 이 서일부 쪽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수지 기흥에서 직거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장터 하나만 조성을 해줘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호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도농 간의 이웃사촌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런 캠페인도 하면 더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축제, 지금 현재 봄꽃 축제를 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문화관광축제 선정위원장, 평가위원장을 좀 해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나, 그냥 한마디로 이겁니다. 킬러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 대표 프로그램, 핵심 프로그램.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 축제 그냥 저절로 굴러갑니다. 최근에는 이 문화관광축제 들어가기 위한 평가 점수 중에 100점 만점 중에 70%가 이 컨텐츠, 킬러 컨텐츠 한 가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축제 100점 만점 그 선정되는 전체 점수의 70점이 이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잘 운영이 되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축제 제도다. 그래서 제가 해외 유명 축제 다 가본 곳입니다. 이걸 다 보면요, 킬러 콘텐츠가 이거죠. 토마토 전투 얼음조각, 그 다음에 에디버러 길거리 공연부터 극장 공연, 퍼레이드, 맥주 마시는 거, 눈 조각,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성공 비결은 전부 이게 뭐냐, 놀이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로 어울리는 쪽입니다. 뭐 전시, 판매 이런 중심이 아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게 무대 없어도 그만. 스페인 토마토 축제 무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에디버러 축제만 극장 들어가면 무대가 있죠. 극장, 여기처럼. 그런 거 하나 있지, 나머지 이 세계적인 축제는 무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다. 해서 우리가 이 용인 봄꽃 축제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는 것보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털어내고 어떤 한 가지 재미있는 거, 핵심적인 거 하나만 개발해도 얼마든지 승부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인 산업 관광이 크게 앞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